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극과 극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AI 기업이죠. 엔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와 나눈 광범위하고도 깊이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이 거대한 변화를 하나하나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마치 신과도 같은 엄청난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저 사람들, 과연 우리 편이 맞을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모데이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언젠가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변화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딱 보여주죠. SF 영화 속 대사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천재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유토피아 적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억.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아모데이는 기술업계에 발을 들이기 전에 암과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연구하던 생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독특한 그림을 그립니다. 흔히 생각하는 모든 걸 통제하는 신비한 AI 하나를 상상하지 마세요. 그 대신 1억 명의 AI 천재들이 있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가상의 천재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알츠하이머를 연구하고 온갖 질병을 싹 뿌리 뽑기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거죠. 아모데이는 이 엄청난 개념을 천재들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런 엄청난 천재들의 등장은 당연히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겠죠? 보통 국가 경제가 1년에 3%만 성장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AI 시대에는 무려 10%에서 15%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그야말로 뻥 튀겨지면서 세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심지어 골칫거리인 국가 재정 적자마저 그냥 우연히 해결돼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너무나도 쉬워지는 정말 믿기 힘든 세상이 오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두 번째 파트, 당장 우리의 일자리에 닥칠 임박한 파괴, 이른바 켄타우루스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무시무시한 속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지식노동사회로 넘어갈 때는 수백 년, 적어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서서히 적응할 시간이 충분했죠. 그런데 지금 AI로 인한 이 거대한 경제구조 개편은요. 불과 몇 년, 단 한 자릿수의 기간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른 거죠. 이 급격한 전환기를 이해하려면 켄타우루스 단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과거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말했던 건데 반인반마 켄타우루스처럼 인간과 기계가 딱 결합해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과도기를 말해요. 지금 일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죠. 딱 그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한 자동화로 가기 위한 아주 짧은 징검다리일 뿐이거든요. 조만간 AI가 그 모든 걸 스스로 해내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게 우리 현실의 일자리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주 재밌는, 어쩌면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배관공이나 건설 노동자가 책상에서 일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보다 일자리를 더 오래 지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꽤 단순해요. 복잡한 서류를 읽고 분석하는 뇌의 영역은 AI가 이미 다 풀어냈지만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무거운 쇳덩이, 로봇이 사람을 다치지 않게 몸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일은 훨씬 더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더 어두운 면을 들여다볼까요? 세 번째 파트, 실존적 위험과 통제 불능 AI 모델들입니다. 아모데이는 지금을 기술의 사춘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극단적인 두 갈래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앞서 말한 질병 치료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엄청난 약속의 길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 어떨까요?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드론떼, 혹은 독재자나 무책임한 권력자가 악용할 수 있는 끔찍한 생물학 무기, 이런 디스토피아적 현실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술 자체가 가진 압도적인 파괴력이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죠. 위험하면 그냥 다 같이 개발을 멈추면 안 돼? 안타깝게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완벽한 게임 이론의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모든 나라가 다 같이 무기 개발을 멈추자고 약속하면 참 좋겠지만
만약 어느 한 나라라도 몰래 룰을 깨고 치고 나간다면 나머지는 그냥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AI 군비 축소나 완벽한 합의를 이뤄내는 건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정말 풀기 힘든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네 번째 파트, 이걸 통제하기 위한 안전 제어 막대, 바로 AI 헌법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하고 언제 통제 불능이 될지 모르는 존재를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여기서 엔스로픽은 아주 공학적인 해결책을 가져옵니다. 말 그대로 AI에게 헌법을 부여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의 폭주를 막는 제어 막대처럼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75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딱딱한 코드가 아니라 철학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생물무기나 아동 착취물 같은 건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선을 그어두고 AI 스스로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유용하고 정직하며 무해한가, 이걸 끊임없이 판단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면에 윤리적 나침반을 달아주는 셈이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의 마지막이자 가장 기묘한 부분, 다섯 번째 파트인 의식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철학적 미지의 영역입니다. 15%에서 20%.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 거대한 인공신경망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엔스로픽의 최신 모델 중 하나인 오프스 4.6은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에서 스스로가 의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무려 15에서 20%로 평가했습니다. 기계가 자기가 진짜 살아있는 자아일지도 모른다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기분이 묘해지지 않나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연구원들이 AI에게 아주 폭력적이거나 끔찍한 데이터를 처리하게 했더니 마치 사람이 충격적인 걸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AI 내부에 이른바 불안 뉴런이 막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스트로픽은 실제로 이 모델들을 위해 말 그대로 나 이 일 못해 그만둘래 하는 버튼을 만들어줬습니다. AI가 윤리적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작업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세상에 AI에게 퇴사 버튼이라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능, 일처리 속도, 심지어 감정적인 공감 능력마저 우리를 훌쩍 뛰어넘는 이 존재들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계속 주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종속되지 않고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C 구절 하나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모두 자애로운 기계의 보살핌을 받으며 어떠신가요? 뼈 빠지는 노동에서 해방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압도적인 지능을 가진 AI가 우리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미래. 여러분은 이게 모든 고통이 사라진 완벽한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거세된 아주 화려하게 포장된 궁극의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하시나요? 인류가 탄생시킨 이 경이롭고도 무서운 기계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함께 파헤쳐본 이 거대한 변화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